미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바닥, 내벽, 천장 등에 적당한 두께로 미장 재료를 바른다. 미장이라는 것은 어떤 가루를 물에 개서 바르던가 아니면 아예 반죽이 되어 있는 아이를 이렇게 발라주는 아이고요. 도장과의 차이는 도장은 그냥 액체, 페인트 같은 액체, 그것이 도장이고 어떤 가루를 갠 덩어리는 미장이 되겠습니다. 수경성, 기경성, 특수재료 이렇게 되는데 수경성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물을 섞어서 쓰는 시멘트, 모르타르고요. 석고플라스터는 우리 석고패 가듯이 석고가루에 물 섞어서 바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경성은 원래부터 반죽이 되어 있는 아이들, 대표적으로 회반죽, 그리고 진흙, 회반죽의 일종인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이런 것들을 물을 섞지 않고 그냥 바르는 방식입니다. 마그네시아 시멘트라고 하는 특수재료는 시멘트긴 한데 물을 섞으면 굳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반죽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미장공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고 마감공사를 위한 바탕 재료죠. 콘크리트 벽을 치면 이렇게 울퉁불퉁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미장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그 위에 도배나 타일을 한번 해주는 게 이 미장의 역할. 장점은 경화 후 내구성이 좋고요. 시공이 편리해요. 좀 물 섞어서 바로 붙이면 돼서 좀 편리하고 자재를 구하기 쉬워요. 시멘트가 경화되면서 균열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흰색 눈물 흘리거나 결함이 발생하므로 시공 시 주의를 해서 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고플라스터는 소석고라고 하는 석고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미장 재료고요. 균열이 적고 비교적 강도도 괜찮습니다. 순석고 플라스터는 중성으로 경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혼합 속도는 약알칼리성. 경석고는 약산성으로 강도가 큰데 좀 단단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회반죽. 이거 문제에 많이 나와서 별표가 하나 있어요. 소석회. 석회에 여물, 풀, 해초풀, 모래를 섞어서 반죽한 것. 이게 제품 자체가 반죽한 상태로 나오고 그 통도 이렇게 막 어떤 통에 반죽이 되어서 나옵니다.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경화를 합니다. 시공 후 단단한 피막을 만들고 굳을 때 건조 수축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물 등을 섞어서 시공합니다. 여물이 들어가면, 다른 말로 섬유질이 들어가면 갈라지는 부분을 섬유가 잡아주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조기, 강도는 크지만 건조 수축이 커서 여물 등을 섞어서 균열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석회 중에서도 마그네시아 석회, 여기에 모래, 연물 등을 섞어서 한 거고 점성이 높고 작업성도 괜찮아서 해초풀이 필요 없고요. 특징은 똑같습니다. 특징은 요 회반죽과 똑같은데 점성, 좀 더 끈적끈적해서 바르기 좀 편하고 해초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분이 있는 것을 섞지 않아도 알아서 잘 점성이 생긴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방수, 물을 방지하는 거. 구조체의 벽, 지붕 등의 빗물, 지하수, 실내 사용수에 대한 침투 및 누수를 막아주는 게 방수. 실제로 되게 많이 쓰는 게 이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콘크리트 벽돌,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습윤 환경 아래 구조 벽체 바탕에 많이 사용합니다. 시트 방수는 합성 고무 또는 합성 수지를 시트 형태로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해서 펼쳐서 까는 방식이 시트 방수예요. 프라이머 또는 접착제,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형성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시트로 이렇게 바닥 방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상이라고 칠게요. 여기 울퉁불퉁 하잖아요. 여기에 프라이머라고 하는 걸 바르면 면 자체가 매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트지와 뜨지 않도록 또는 뚫리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접착제를 바르거나 고정 철물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요 사이사이를 고정 철물이 타카를 찍듯이 이렇게 박아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빗물을 막아주는 방식이 시트 방수입니다. 도막 방수는 도장 재료로 막을 만드는 거예요. 페인트를 바르듯이 어떤 우레탄 또는 에폭시 같은 아이를 발라서 방수를 하는 겁니다. 방수용으로 만들어진 우레탄 고무, 아크릴 고무, 고무 아스팔트, 무기질 탄성형의 액상형 재료를 바탕에 바르거나 뿜칠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수층을 만드는 거고, 자, 실링 방수는 물이 통과하는 틈새에 실리콘 치는 거예요. 실링제 해서 물을 차단하는 거. 천연 아스팔트는 레이크 아스팔트라고 해서 호수처럼 지표면에 그냥 아스팔트가 떠올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크 아스팔트는 락이죠. 그 암석에 아스팔트가 그냥 스며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모래, 샌드 아스팔트, 모래층 속에 아스팔트가 그냥 알아서 나와 있는 거. 아스팔트 타이트는 암석, 균열 등의 석유가 스며들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아스팔트가 된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석유계 아스팔트는 석유를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에서 찌꺼기를 가지고 아스팔트를 만드는 거. 그것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품질 검사는 침입도, 신도, 가몬비 별표가 있습니다. 먼저 침입도는 역청재료, 지금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좀 끈적한 찌꺼기를 이렇게 굳혀서 만드는 것을 역청재료라고 하고, 그것이 굳은 정도를 뜻합니다. 규정된 온도, 하중 및 시간의 표준 조건 하에 표준 침입한 길이로 나타나는 것이 침입도. 신도는 요거 펼신자예요. 아스팔트를 규정된 모양으로 다져 공시체를 만들고 이것을 속도에 물속에서 일정한 속도로 끌어당기면서 실 모양으로 늘어난 시료가 절단될 때까지의 길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얼만큼 잘 늘어나는가 또는 잘 펴지는가를 보는 것이 신도. 감온비는요. 온도가 차가우면 수축했다가 뜨거우면 팽창했다가, 이게 너무 커버리면 옥상 같은 경우에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에 의한 변화가 큰가 적은가를 보는 것이 감온비입니다. 아스팔트 8층 방수입니다. 8층에 방수하는 게 아니라 8겹으로 방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먼저 콘크리트가 있고요. 1층에는 아스팔트 프라이머,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스팔트 프라이머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한번 바르고요. 아스팔트 펠트 바르고요. 아스팔트 바르고요. 펠트, 아스팔트, 마지막에 아스팔트 루핑, 그리고 눌러주는 아이가 8층입니다. 이렇게 8겹으로 그 방수를 한다고 해서 아스팔트 8층 방수. 자, 그리고 아스팔트 종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로운 아스팔트인데, 이게 천연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역청 재료를 걸러내고 남은 찌꺼기를 인공적으로 만든 거.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원유를 감압 증류할 때 생기는 잔류물로서 연화점이 낮다.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강하지 않습니다. 열을 받으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서요. 지하실 방수공사에 주로 쓰이고 도로 포장 등에 쓰입니다. 블로운 아스팔트는 가열했대요. 감온성이 적어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지만 내열 내구성이 뛰어나서 지붕 방수에 주로 쓰이는 것이 블로운 아스팔트. 아스팔트 프라이머, 방수용의 아스팔트를 바닥과 밀착시키기 위해 바탕면에 뿡칠하거나 또는 칠하는 액상물입니다. 바탕에 바르는 거고요. 아스팔트 8층 방수에서 펠트 또는 루핑은 3겹. 이건 8층인데 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한다면, 아스팔트와 아스팔트 펠트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펠트 2번, 루핑 1번인데, 이 아스팔트 8층 방수에서 1겹, 2겹, 3겹이 아스팔트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펠트는 이렇게 펠트로 만드는 거예요. 펼쳐서 쓰는 거. 목면이나 마사나 양모나 폐지 등을 혼합하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아스팔트 루핑. 루핑은 지붕 뭐 이런 뜻이죠. 동식물 섬유를 원료로 한 펠트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키고요. 그게 펠트잖아요. 거기에 양면에 블로운 아스팔트를 덮었대요. 이 블로운 아스팔트를 피복을 하고 표면에 점착 방지제 붙지 않도록 한 것으로 방수성이 커서 방수공사나 지붕 바탕에 쓰이는 것이 아스팔트 루핑입니다. 석탄, 석유나 천연가스 등 원료로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얻어진 고분자 물질인데, 열 경화성 수지가 있고요. 열 가소성이 있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는 열을 받았을 때 경화가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내수성, 내열성 높고요. 200도씨에서도 장기간 노출되어도 접착력이 유지가 됩니다. 사용 온도는 영하에서부터 250도 정도 사용하면 좋고요. 창문의 퍼티나 가스킷, 패킹 이런 것들. 가스킷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리 같은 거 이렇게 잡아주는 고무 패킹 같은 거, 그런 게 가스킷. 그리고 퍼티는 창문에 이렇게 실리콘을 쏴주는 거예요. 유리가 이렇게 있고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쏴주는 거. 에폭시 수지는요, 내후성, 기후에 잘 견디고요. 부식이 잘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용예는 표면을 보호하는 코팅제로 많이 쓰이고요. 우리 콘크리트도 붙입니다. 접착제로도 사용되고 금속도 붙이고.
굉장히 강력한 접착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에폭시 수지예요. 카페 같은 데 가면 바닥에 이렇게 반짝거리게 코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에폭시 코팅인데요. 에폭시 코팅 또는 에폭시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콘크리트에 바짝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것들로 많이 쓰이고 있고,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강도가 좋고요.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FRP판, 이거 별표에 넣으세요. 우리 물탱크 이렇게 생겼잖아요. 옥상에 주로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이게 열 가소성이 돼버리면 녹아버릴 텐데, 이건 열 경화성, 열을 받아도 단단하게 있는 거고, 섬유를 보강한 플라스틱 판입니다. 페놀입니다. 전기 절연성, 내우성, 내수성, 접착성 모두 우수하고, 전자 부품이나 내수합판, 그리고 페인트 등에도 쓰이는 게 이 페놀 수지입니다. 열을 받으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요소 수지, 요소와 포말데이드의 축합 반응, 무색 투명하며 착색이 용이합니다. 식품 용기로 되게 많이 썼었어요. 열 가소성 수지, 염화 비닐, 대표적이죠. PVC는 굉장히 광범합니다. 필름, 시트, 성형품, PVC로 만들어진 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폴리스틸렌은 스티로폼. 그래서 우리가 단열재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투명한 거, 유리 대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런 방음벽, 이런 것들도 아크릴로 많이 쓰여요. 실내에서는 천장 등 카바로도 많이 쓰입니다. 불을 받으면 같이 녹아내리는 아이가 아크릴이고, 스티로폼도 그렇고, 우리 페트병도 열 받으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PVC도 마찬가지. 그래서 열 받으면 녹는 아이들, 열 가소성이랑 경화성이랑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가소제 한번 볼게요. 가소, 유연해지는 겁니다. 가소제는 연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도료에 첨가되어 건조된 도막에 탄성과 도착성을 부여함으로써 내구력을 증가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가소제입니다. 용도별 종류 볼게요. 합성수지가 구조제로 쓰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콘크리트 안에 이 합성수지를 넣어서 그 물에도 더 잘 견디게 하고 탄력도 부여하는 게 폴리머 콘크리트고, 그리고 바닥재는 타일형 바닥재는 비닐 타일, 아스팔트 타일, 고무 타일, 시트형은 비닐 시트, 모노륨, 이거 장판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장형으로 바르는 거 에폭시 우레탄 폴리에스테르를 이렇게 페인트처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마르면서 그 물도 막아주는 어떤 방수 역할을 하면서 그 코팅을 한번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지붕재로는 아크릴 파형판, 이렇게 파도 모양판, 투명한 이런 슬레이트 모양이 있고요. 염화 비닐 파형판, 똑같은 모양인데 비닐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싱글은 뭐냐면 이렇게 아스팔트 제품을 이렇게 물고기 비닐처럼 몇 장씩 붙여서 나오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스팔트 싱글이고요. 외벽재는 멜라민 합성판. 멜라민은 우리 예전에 그 짜장면집 그릇 같은 그런 초록색 색깔 그런 합성 플라스틱인데, 이걸 외벽에 붙일 수 있게 나와요. 그리고 비닐판도 붙일 수 있고 합성수지 강화판도 외벽에 붙입니다. 채광제, 빛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유리를 대신해서 쓰는 건데, 대표적으로 아크릴 투명판, 그리고 도장재, 폴리에틸렌 수지 이외의 모든 단열재는 대표적으로 폴리에스테르 발포제, 폴리에스티렌 발포제가 있는데, 스티로폼 이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설비재는 세면기, 파이프, 그리고 페놀 수지 파이프, 페놀과 염화비닐, 폴리에스테르 같은 것들로 이렇게 파이프 관을 만드는 거, 그리고 세면기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가 지금도 있죠. 자, 도장 재료인데요. 씬너, 얇게 하는, 씬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인데, 페인트를 이렇게 섞어서 좀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성 페인트, 유성 바니쉬, 에나멜 페인트용 신나는 미네랄 스프리라고 해서 이 레커용 신나와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분하는 그런 게 있고, 페인트의 종류는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가 크게 있습니다. 유성 페인트는 안료와 안료는 색소, 그리고 건조성 지방류, 어떤 기름 성분을 혼합해요. 불투명 피막을 형성하는 것이 기름 섞었으니까 유성 페인트고, 알칼리에 약하여 콘크리트나 몰탈 바탕에는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성 페인트는 알칼리에 강해서
건물 외벽이나 콘크리트, 시멘트 벽 등에 바로바로 사용합니다. 자, 수성 카제인 페인트가 있고 수성 에멀전 페인트가 있는데 요 수성 에멀전 페인트 많이 쓰거든요. 실외로 많이 쓰고 에멀전이라고 하는 끈적한 아이를 섞어서 좀 뭔가 좀 점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스 바니쉬 비슷한 거 수지 또는 섬유소에 휘발성 용제를 섞어주는 겁니다. 이게 아마 니스가 그냥 일반 나무 기름에서 나온 천연 제품이고 바니쉬가 그것과 비슷하게 나오는 합성수지 투명한 어떤 페인트입니다. 먼지나 오염물로부터 표면을 보호하고 광택 있고 자외선 받으면 색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는 유성 니스에 색깔을 넣은 게 에나멜 페인트인데요. 굉장히 광택이 좋습니다. 단단하고요. 자, 그리고 레커는 합성수지에 휘발성 용제, 신나를 섞은 것이고 투명하고 빠르게 건조되고요. 이 레커 포함되는 게 클리어 레커, 투명한 레커. 투명하기 때문에 목재의 바탕 무늬를 살릴 수 있어요. 에멀전 페인트는 페인트에 좀 끈적한 우리 로션 같은 에멀전 성분을 넣어서 만든 페인트입니다. 자, 접착제입니다. 내수성, 내약품성, 내열성, 내수 합판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소 수지는 합판 그리고 집성목, 파티클보드 이렇게 목재에 붙일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에폭시 수준은 내산, 내알칼리, 내수성 다 좋고요. 금속을 접합하고 항공기까지 붙일 수 있는 강력한 아이. 실리콘 수지는 내열성, 내수성 아주 좋은 거. 그래서 창문에 실링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단열입니다. 열을 차단하는 성능이죠. 건물 내외부의 열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 단열. 밀도가 커질수록, 재료가 두꺼울수록, 그리고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이 흘러가지 않겠죠. 그래야 단열 효과가 커집니다. 단열재에 습기가 차면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기가 바로 열을 만나기 때문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단열재는 표면의 결로를 방지합니다. 열을 막아주기 때문이겠죠. 실내 온도의 변동폭을 줄여서 실내를 뽀송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단열, 내단열, 중단열이 있는데요. 이렇게 벽체가 있으면 여기서 외부에 붙이는 것이 외단열입니다. 가장 우수해요. 아예 벽 안에 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하고요. 내단열은 결로가 생기기 쉽고요. 제일 안 좋은 거.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도 내단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중단열은 벽체와 벽체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주는 것이 중단열입니다. 바닥 마감재는 비닐장판, 마루판, 액세스 플로어, 카펫 등으로 다양하게 마감을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액세스 플로어는 이렇게 바닥에서 어떤 볼트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 밑으로 전선이 지나가게 해서 어떤 전선도 가려주고 진동도 막아주는 게 액세스 플로어예요. 바닥 마감재는 평탄해야 되고 충격이 강하고 오염 안 돼야 되고 물도 발산해야 되고 음도 흡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벽 마감재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똑같습니다. 시공성 좋아야 되고요. 가공이 편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벽지나 타일, 페인트, 인테리어 필름 등으로 벽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 천장을 이제 마감을 하는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 집이 이렇게 기둥과 보와 슬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안에 배관 같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천장 공사는 반자라고도 하고요. 지붕 위치나 상층 바닥 구조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마감 공사, 방화 성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나 배관, 배선 등을 감추어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소리나 소음을 좀 막아주는 역할. 경량 철골 천장틀이라고 옆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행거 볼트라고 하는 볼트를 내려서 행거 클립에 캐링 채널을 끼우고 거기에 엠바를 해서 이 엠바에다가 석고보드를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자, 천장 마감재의 종류로는 석고보드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판, 내장형 PVC 패널, SMC 패널, 수분에 강한 아이들, 외부용이나 아니면 욕실 같은 데는 이걸로 쓰게 되고 알루미늄 패널도 외부나 욕실 같은 데 쓰게 됩니다. 자, 석고보드를 되게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건 내화성입니다. 그리고 음도 좀 막아주고 단열도 되고요. 수축이 안 되고요. 대신에 문제는 물에 젖으면 팽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